여의도 매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PD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이제 시카고 한인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말미에 시카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한인 사회에 비해서 좀 사는 지역이 좀 밀집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표현이 진짜 애매해. 자, 너한테 물어볼게. 우리나라에서 차 타고 가면 30분 거리 떨어져 있다. 네. 멀어, 가까워? 차로. 차로요? 30분 거리 별로 멀다는 느낌 안 드는데. 나는 멀다고 생각해. 아니, 이거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다른 거니까. 나는 한국에서 가깝다고 하면 걸어서 가서 볼 정도. 그래, 정도? 가까운 이웃인 거지. 그래서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30분 거리가 이웃인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이웃이라고 한다면 좀 그지? 무리가 있죠, 30분은.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 몇십 배 이상 큰 미국에 사는데 30분 차로 떨어져 있어. 그럼 먼 사이야, 가까운 사이야? 아유, 바로 코앞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시카고의 실제 한인 그 교민 거리들을 보면 첫 번째로 차이가 있는 게 뉴욕하고 다른 점은, 뉴욕은 또는 LA는 딱 운전하고 렌트해서 다니다가 갑자기 가게들 전부가 쭉 한글로 글씨가 써 있어. 미용실, 노래방, 뭐 세탁소 쫙 한글로 써 있어. 여기가 한인타운이었네, 이렇게 돼. 그리고 뉴욕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그런데 시카고는 그런 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지. 그런데 뉴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뉴저지 쪽에 일부 한인 사회 있고, 그 다음에 퀸즈 쪽에도 일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만 있지, 또 이렇게 그게 또 가깝다고 또 하기도 애매하거든. 근데 시카고는 하여튼 자동차로 한 30분 정도 왔다 갔다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에 한인 글씨 쫙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간간히 뭐 여기 한 2,000명 정도 살고, 이쪽에 1,800명 살고, 이쪽에 또 한 1,800명 살고, 이런 형태야. 그래서 시카고 지역은 쿡 카운티라고 있고 레이크 카운티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두 카운티에 시카고 교민의 한 80% 가까이가 여기 다 모여 살고 있어. 그런데 나머지 뭐 듀페이지 카운티라든가 칸 카운티나 윌 카운티 이런 데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이 쿡 카운티하고 레이크 카운티를 보면 딱 몇 블록에 전부 사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근데 거리로 따지면 차로 한 30분 거리. 다 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국에서는 할만하죠. 그래서 미국은 진짜 이걸 같은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 결도 꽤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한 분에게 물어봤어. 근데 왜 그러면 뉴욕처럼 한 곳에 전부 다 안 사셨어요? 그냥 그러면 더 편할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한 곳에 다 모여 살기에는 적합한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상황이 생겼나 봐. 그러니까 아마 교회 지역 발달할 때마다 조금 더 싸게 분양하는 동네 있으면 글로 정착한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더 도시가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에 또 그나마 기회가 있겠다 해서 간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미 자리매김을 잘한 블록들 몇 개에 또 우리가 다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의견들도 일부 있더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교회 지역에 몇 군데 한 차로 30분 거리에 몰려 사는데, 이렇게 교회 지역에 또 살 수 있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용성이 있어야 돼. 수용성. 이거 뭐냐면, 너랑 나랑 아프리카 어느 오지에 이민을 갔어.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동네에 한인촌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그 원래 원주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방인이죠. 맞아. 예. 엄청난 텃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한인 사회를 어디에 구축하려고 해도 그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누군가 텃세를 부리면 못해. 그러니까 그쪽에서 텃세를 못 부릴 만한, 그쪽도 마이너리티인 흑인 동네라든가 히스패닉이라든가 이런 데 껴서 살다가 조금씩 세력을 넓히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바로 백인 동네에 딱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카고가 아주 특이하게,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듯이 도시가 교회 지역으로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고 했잖아. 그러니
유럽 각 지역에서 또는 다른 동네에서 새로운 백인들이 많았다. 많은 거야. 다 이민자들이네. 그렇지. 그런데 이 백인들이 이건 왜 그런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알지 못했는데 시카고 시내에는 야 저쪽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마피아들, 이탈리아에 사는 블록들, 이쪽은 어디가 사는 블록들, 그게 도심지 안에는 있는데 교회는 다 용광로야. 그냥 백인들이 각각 또 어느 출신 백인으로 섞여 사는 게 아니라 나눠 사는 게 아니라 다 섞여서 살아. 그러다 보니 지들도 섞여 살았는데 우리만 배제한다는 게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냥 백인들 사이에 여기저기 껴서 살 수 있는 여지도 있었던 거야. 근데 차로 30분의 안에는 다 갈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 백인들이 다 텃세를 부려서 히스패닉이나 흑인들 사는 동네 옆에 살짝 껴서 우리가 거기 바글바글하게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또 그렇게 모여 살아야지만 그나마 우리들끼리 서로 힘 합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교외 지역은 시카고는 백인들 사는 안정적이고 교육 여건도 좋고 쾌적한 동네인데 거기 우리도 얹혀 사는 거란 말이야. 얹혀 산다 하면 또 이게 또 댓글 안 좋아지겠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교외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뭐라 그러지? 수용성이 또 있었다. 이게 중요해. 자, 그런데 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시카고는 초기부터 우리 아시아계,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들은 바로 백인들이 그냥 친구로, 프렌으로 받아줬나요? 그건 아니지. 그럴 리 없죠. 그냥 얘들도 이사해서 온 애들이네. 이걸로 용인해줬을 뿐인 거지. 완전히 같이 동화되고 교회도 같이 다니고 뭐 같은 이거는 아니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름 30분 차의 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한인들끼리는 계속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가는 거지. 그러면 원래 교수님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다른 데도 다 그런 거잖아. 아니야. 시카고는 중국인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있는 중국인들의 길드가 따로 있고 교외 지역에 있는 중국인 길드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냥 다 같은 민족들이 다 비슷한 동네 사람 뭉쳐 사는 거지 뭐 그게 대단하냐. 실제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로 형성된 일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30분 정도 거리 안에 있는 데서 비슷한 사람들이 몇 개, 2개 정도 카운티에 다 몰려 살고 있다 보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단선적으로 진화 발전을 하는 거야.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저기 퀸즈 쪽에 있는 커뮤니티, 유저지 쪽에 있는 커뮤니티, 그 유저지에서 좀 더 위로 갔을 때 커뮤니티가 조금씩 기질이 약간 달라.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네. 퀸즈 쪽은 나이 드신 한인들이 옛날부터 많이 살고 있고 유저지는 요즘 또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경제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가서 의외로 또 다른 문화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카고는 그런 다른 문화를 또 얘기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거야. 다 초기의 커뮤니티가 하나다 보니까. 이런 단선적이고 집중되어 있는 커뮤니티는 한 번 거기서 낙인을 찍히면 어떻게 돼? 좀 재앙이죠. 완전 끝이야. 네, 아웃이죠, 아웃.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그리고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 네가 한국인으로서 시카고에서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다른 커뮤니티들을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보다 세대. 정리하면 이래. 시카고의 한인들의 은퇴한 뒤에 1세대 한인들의 삶이 다 약간 루틴해. 비슷한 거야. 같이 진화 발전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어떨 것 같아? 간단하지 뭐. 옛날에 일할 때는 일 열심히 하고 주말에 교회 갔다가 끝나고 다시 애들 공부하면서 뭐 이런 루틴한 게 있는데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공부 잘 시켜서 취업시킨 다음에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한다? 본인이 그 동네를 안 떠나. 왜? 내가 아는 미국인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평생 다녔던 진짜 애정어린 교회가 여기 있는데 어디 이사 잘 안 가. 근데 이제 일은 은퇴해서 그만뒀고 그리고 이미 뭐 집도 다 사놨었고 그러다 보니 그냥 거기 살면서 그냥 일은 안 하고 간간히 뭐 일하는 건 있고 그리고 은퇴했기 때문에 거기 그냥 살다가 뭐 커뮤니티 누리다가 교회 가서 또 주말엔 교회 커뮤니티 누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이 루틴함을 계속 하는 거야. 어머니도 똑같아. 이걸 계속하고.
그러다 어쩌다 아이들 오면 아이들 또 보고. 이런 아주 루틴한 모습이 다른 미국 사회들보다도 시카고가 좀 더 통일되어 있다. 너는 그런 사회에 이민을 가면 네 스스로 어때? 뭐라고 할까? 답답함을 느껴? 안정감을 느껴? 일단 간 거잖아요. 일단 간 거잖아요. 간 거지. 가냐 마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안정감을 느끼겠죠. 아무래도 뭐 인종적으로나 아니면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먹는 음식부터 다 비슷한 사람들이 30분 이내에 있다.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야, 이건 내가 예상한 대답이 아니었다. 난 너를 아니까 네. 난 네가 좀 더 자유분방하게 넌 또 내가 너 기질을 아는데 넌 현지 사람들하고도 바로 친해질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 저 근데 예전엔 그랬어요. 아, 근데 요즘 아니구나. 아니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형은 오히려 네. 싫을 것 같아. 그 어떻게 보면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어느 주일은 교회 가기 싫어. 안 갔는데 갑자기 교회 예배 시간 끝나더니 집 앞에 누가 똑똑하고 있어. 권사님 오신 거야. 박종우 씨 왜 안 오셨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도 그런 부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그잖아. 전화 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오늘은 그냥 조용히 저녁 때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또 똑똑 누가 해. 그러더니 피칸파이 하나 구운 게 있어서 나눠 먹으려고. 물론 고맙지만. 그럼 파이만 딱 받고 가세요를 못 하잖아. 그렇죠. 들어오시죠. 그럴까? 이렇게 되면서 또 교회는 내 이런 얘기하면 조심스럽지만 말이 많아. 전도 때문이기도 하고. 아주 좋게 얘기하네. 자, 얘기할게. 이게 한국인 2세 분들 중에서 가끔 너무 프로필이 화려한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어. 전 솔직히 한인교회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어렸을 때 거기 자기에게 준 중압감이 너무 컸던 거야. 넌 공부 잘하는 애라며. 넌 공부 잘하는 애인데 네가 이러면 되겠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그 덕분에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됐지만 그게 너무 싫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셨어. 저는 한인 교회의 위선이 싫습니다. 위선. 말이 좀 너무 단어가 센 게 나와서. 아니 그 한인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두운 면? 어두운 면이야. 이런 것도 좋은 좀, 면만 얘기한 거는 하면 안 되니까 어두운 면도 얘기하면 위선이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엄친아야. 그리고 그 엄마 친구고. 아휴, 너 또 이번에 성적 잘 받았다며 이쁘고 대견하다. 어이구 했는데 집에 왔더니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 뭔지 알잖아. 우리 애보다 더 잘 되는 건 안 되거든. 그렇죠. 잘 되길 바라지만 우리 애보다 잘 되는 건 그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는 그렇게 뭐 너도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네가 잘 되는 게 얼마나 내가 맨날 널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해놨다가 뒤에 와서는 너 걔보다 네가 못한 대학만 가봐 뭐 이런. 이게 참. 그래서 이걸 위선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문화가 싫다고 하는데 이게 좁은 동네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방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 우리나라 지방도 외부에서 이주한 사람들 많이 청년 무슨 스타트업을 유치하자, 외부 기업을 유치하자, 뭐 귀농귀촌 기여를 받아들이자 하잖아. 실제 그 동네 연고 없는 데 가잖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죠. 텃세가 장난이 아니야. 뭐 길 한복판에다가 뭐 집 들어가는 길 앞에다가 말뚝 박아버리고 뭐. 텃세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커뮤니티가 좁은 곳에서는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문 날까봐 이게 뭐 다 그 뒷담화 깔까봐 그것 때문에 뭘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 서로 이제 챙겨주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반대로 좀 구속당한 느낌? 이런 거 좀 받으셨었던 분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속이나 억압이라고 느끼려면 본인들이 한인 사회 말고 다른 사회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 다른 사회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다양한 지역에서 넘어온 백인들과 섞여서 중고등학교 같이 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동네, 다른 민족의, 다른 종족의 커뮤니티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그리고 너는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너 공부 옆에서 다 숙제 다 할 때까지 서 있고 지켜보고 그런 거 안 해? 우리 집은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걸 억압으로 아는 거야. 한국의 특정 예전에 파라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를 다 하니까 그렇죠. 그걸 억압이라고 느끼지 생각하지 못했죠. 않는 거지. 이런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 자, 뉴욕하고 시카고 딱 두 개 배웠잖아. 네. 우리 앞부분 뉴욕의 커뮤니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요. 시카고 커뮤니티 다 못 보신 분 한번 보시면 좋은데, 너한테 이제 다시 물어볼게. 네. 네가 시카고로 이민 가서 네. 거기서 조금 한인 교회와 한인 사회에서 철저한 관리 통제 속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나 시카고 대학교나 뭐 저기 MIT를 들어가서 네. 미국에서 의사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내가 상원의원이나 시의원으로 출마도 해볼까 고민하는 커리어. 네. 아니면 뉴욕에서 그 주변에 그 콜롬비아 학생들 뭐 저기 쿠바 학생들 흑인 학생들과 자유롭게 어우러져서 뭐 그 다음에 뉴욕이라고 뭐 공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거긴 경로의 스펙트럼이 좀 더 넓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 가게 계속 물려받아서 자영업 이거 좀 더 진화 발전시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NYU나 콜롬비아나 이런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옵션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고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뉴욕 어느 쪽을? 저는 뉴욕이요. 저는 뉴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뉴욕인 것 같아요. 아까 시카고라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좀 밝은 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상적인 면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뭐 이런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저는 뉴욕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뉴욕 쪽에 있는 뉴저지나 이런 데 한인 커뮤니티도 한인 교회를 중심한 커뮤니티도 뭐 시카고와 비슷한 면도 많아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야.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고 자, 저는 어디든 열심히 살려는 우리 한국인들 정말 엄청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정말 원하지 않으면 다른 길도 열어주시는 것도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